some more. 안녕하세요. 앤트맨의 주식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영상일 뿐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해당 종목의 기본적인 재무 현황 및 차트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가능한 위치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우리나라에서 철강 회사로 대표적인 회사죠. 1위 포스코, 2위 현대제철, 3위 동국제강, 이렇게 3사가 철강업체로 대표적인 그 회사로 꼽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포스코는 세계 1위 철강업체로 독보적이고, 현대제철은 약 10위 정도 세계 링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제철의 회사에 들어가서 어떠한 산업군이 있는지 간략적인 기본적인 회사의 사업 계열을 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의 홈페이지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동영상이 노출이 되는데요. 회사가 좀 멋지죠. 어쨌든 이런 철강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선도주자로서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사업군으로 보게 되면은 고로 사업, 전기로 사업, 특수강 사업, 자동차 부문 사업, 이렇게 좀 4가지로 나눠져 있고, 회사의 그 실적이나 매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철강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건설업계라든지 자동차 시장 이런 부분하고 같이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해요. 고로 사업을 보게 되면은 네, 현대제철은 고로가 총 3개가 있고 포스코는 9개의 고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생산 주요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면은 철강 쪽, 봉형강 쪽이 28%고 판재 쪽이 61%, 중기계 외에 3.7%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판재, 그 조선용 그 외벽 조선에 대한 합판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그 철강 부품 있죠. 철판들,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철강 쪽에 대한 부분을 원료를 다 100%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료에 대한 수입 유전도를 보게 되면은 철광석, 석탄, 철 스크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철 스크랩 쪽이 제일 많고 철광석이나 석탄 쪽에 대한 부분을 100% 수입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원자재의 그 최근에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수입에 대한 원자재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쨌든 판매하는 철판에 대한 그 단가를 높여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은 높고 판매 가격은 동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되게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네, 철강 산업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철강 산업의 성장은 자동차, 건설, 조선, 가전, 기계 등의 주요 산업이 성장과 밀접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성장과 중국의 공급축 구조 조정에 따라서 수급 여건 개선으로 세계 철강 산업은 성장성을 일부 회복했으나 신흥국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철강 쪽에 대한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을 철강업계는 많이 봤는데요. 국내외 건설 경기 및 조선 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연중에는 2, 4분기의 수요가 증강되는 계절에 대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4분기가 성수기란 소리죠.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1, 3분기는 조금 매출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건설업계나 조선업계,
이런 게 좀 살아난다고 하면은 철강 쪽도 분명히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를 할 텐데요. 최근에 건설 쪽이나 조선업이나 자동차 제조업들이 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어쨌든 그 완성차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자동차나 배를 만드는 원자재인 철판이 수요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철강 업계에도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에 비한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경쟁 요소를 보게 되면은 철강제는 주요 경쟁 요소는 가격이며 이는 주 원료이자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철광석에 대한 그 원자재의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철광석 가격 공급 부족으로 올해 70% 가량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철광석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70% 정도 오른다고 그러고 아무래도 이제 철광석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이제 철강 업체들의 원자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제품 판매가를 올려야 되는데 제품 판매가가 동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그 올해 2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현대제철 2분기 실적 부진 예상에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어쨌든 이제 부진한 실적을 2분기에 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 원가가 상승한 반면 제품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 자동차의 강판과 후판 등의 판매류 마진이 예상보다 더 축소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는 많이 올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원가가 많이 올랐는데 판매가도 같이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판매가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값도 더 오를 거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의 가격을 오르게 되면은 소비자한테 다 그 자동차의 가격 인상분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가를 유지하다 보니까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 좀 낮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해당 그 현대제철의 재무제표 및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가능한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의 기업 개요인데요. PBR은 0.32배로 굉장히 저평가의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좀 주가가 굉장히 낮은 걸로 보여지고 퍼도 13.34배로 굉장히 낮죠. 주가이익률이 좀 낮아서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 반면에 매출 원가도 같이 오르고 있죠. 매출 원가가 계속 같이 올라서 영업이익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오르는 대비 판매 금액도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현대제철에서 판매 그 강판에 대한 판매 금액을 올해도 뭐 인상이 없이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2분기도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1분기에 실적이 이렇게 나게 되면은 올해도 한 20조 정도의 매출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분기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의 뉴스를 하나 있어서 하나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현대제철 2분기 실적도 흉년, 현대차, 기아차 2년간 판가 인상 안 해줘. 현대제철이 2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꼈다.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커졌지만 제품 가격은 동결돼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님 회사인 기아, 현대기아 자동차에 공급하는 자동차의 강판 가격은 지난 2년간 동결 상태이다. 어쨌든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같은 현대계열이다 보니까 이런 판매가를 손쉽게 인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업이익은 조금 많이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고 2분기도 이제 전년 동기보다 이제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한 약 20%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뭐 단기 순이익도 이렇게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 추이를 잠깐 보고 가시죠. 재무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뭐 매출액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되는 우량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빨간색을 내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2014년도 이때부터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그 원재료에 대한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2018년도 와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런 철광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 쪽이나 그 자동차 산업, 뭐 조선업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업황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철강 쪽 회사도 철강업계도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매출이 살아날 것으로 전 예상이 돼요. 어쨌든 분명한 우량주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영업이익이 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유보율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재무 상태는 유보율은 뭐 2,400%, 뭐 부채 비율은 뭐 95%, 뭐 이래서 뭐 부채는 많이 부담이 되지 않고 유보율도 굉장히 많은 우량주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뭐 5조 3천 정도 되는 그런 기업체이고 대주주는 기아차가 대주주로 있네요. 그래서 뭐 정몽구 회장이라든지 현대차, 어쨌든 현대 계열사의 그룹으로서 주인은 현대기아차가 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현대제철에 대한 위치를 좀 보고 매수가 가능한 위치와 매도가 가능한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현대제철의 좀 차트를 길게 봤더니 바닥 구간이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바닥 구간을 이 빨간색으로 하나 그어놨다면 이제 여기 빨간색 구간의 바닥 구간을 한번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보여줘서 여기가 이제 2018년도 10월에 이제 요 하락 구간을 한번 이탈을 했는데요. 이탈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는 요 자리가 지지가 되는 자리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약 35,800원, 36,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관심을 한번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기존에 있는 이 저항대, 여기가 다 이제 저항대잖아요. 지지선이 되는 그 부분이라서 여기랑 딱 맞아지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근거로 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주가가 이렇게 한번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하락 채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하락 채널의 상단이고 여기가 이제 하락 채널의 이제 하단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지지를 여기가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하락을 할 거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그 지지가 되는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뭐 이런 형태와 비슷하겠죠. 여기가 하락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35,800원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요 자리, 네, 약 한 5만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한번 그 상단에서 맞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런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이제 매도가 되는 시점은 네, 5만원짜리가 매도가 되는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되는 시점은 35,000원짜리가 매수가 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1차 매수는 35,000원 부근, 35,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고, 매도 부근은 네, 5만원 부근에서 매도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바로 이제 물을 타지 마시고, 지금 요 자리가 직전 저점인데요. 지금 직전 저점을 깼죠. 4만원짜리가 직전 저점인데 최근에 직전 저점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다음 밑에 지지선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신 분들도 35,800원 정도 요까지 좀 이제 기다리셨다가 지금부터 보면은 하락되는 폭이 대략 한 10% 정도? 네, 10% 정도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10% 정도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하셔서 여기서 지지대를 받는 걸 보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요 5만원에서 매도를 해서 탈출하시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요 35,800원과 요 5만원 부분, 네,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해당 종목에 대한 현대제철의 매수와 매도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제철의 종목을 한번 봤는데요. 어쨌든 이런 철강 쪽 산업이 다시 활성화가 되려면 철강 산업만 독자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도 조선업이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 대한 건설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건설업이 살아나고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서 또 자동차 쪽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같은 시너지를 통해서 철강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약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상의 현대제철도 지금 하향 추세로 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적인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어쨌든 이런 철강업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뭐 향후에 산업이 발전하겠지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오랜 시간이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금액 부분을 잘 보시고 나의 비중을 보시고 물을 타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물을 탈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탈출하시고 좀 다른 부분의 종목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마치겠고요. 금일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항상 성공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엔태민이었습니다.